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달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달러가 어떻게 전 세계 기축통화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역사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브레튼 우즈라는 거는 미국의 지역명이고요. 여기서 1944년 세계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모인 국가들이 이제 대부분 뭐 사실상의 승전국들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재편을 해야 될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달러가 결국에는 기축 통화가 되죠. 근데 이제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1차는 세계 2차 대전 직후부터 이제 1970년대 초반 닉슨이 명목 화폐로 전환을 선언했죠. 이제 그 첫 25년을 1차 브레튼 우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이제 피아트 커런시 시스템, 이게 지금 명목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돈을 마구마구 찍어낸다라는 게 지금 2차 브레튼 우즈 명목 화폐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는 금과 연동이 돼 있었습니다. 이 달러가. 그래서 이 첫 25년이 이제 금본위제를 실시를 했었던 거고요. 이제 1차와 2차를 통틀어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요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3차 브레튼 우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원자재 중심의 이런 탈달러 내러티브죠. 제가 탈달러 얘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2차 브레튼 우즈 체제에 있다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회의에서 1944년에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국과 미국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의 헨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사람은 달러를 금에 연동시키는 이 근본이제를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존 메이널 케인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각국의 이제 화폐를 그대로 두고 제3의 화폐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연동을 시키자라는 게 이제 방코르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제 뱅콜 시스템. 한국어로는 이제 방코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당시의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이미 이 파워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거의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을 선택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나중에 해서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질서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달러가 아니라 이 방코르 시스템이 채택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미국의 부채 레벨이 지금처럼 천문학적으로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 방코르 시스템이라는 거는 화폐가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이 방코르와.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이제 무역 흑자와 적자,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 무역 적자가 생겼다. 이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달러를 팔아서 이 방코르로 바꿔서 이제 적자를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달러가 아무래도 다른 화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 전환되겠죠. 그리고 이 지금처럼 소비에 몰빵을 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무작정 무역 적자가 높아지게 되면 계속해서 달러를 팔아서 방코로 바꿔서 이 적자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지금보다 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이제 2차 브레튼 우즈에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제조업을 벌이고 이제 생산을 다른 국가들한테 이제 아웃소싱을 하면서 이제 미국은 완벽하게 이제 소비 국가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쌓이게 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요. 만약에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아웃소싱, 그러니까 미국이 아웃소싱을 했던 게 이제 블루칼라직입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이제 노동, 이제 공장 생산 노동 이런 쪽이 제조업 쪽을 벌인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중산층의 블루칼라직이 유지가 됐을 거고,
그러면 이들의 이제 임금 상승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기업 이윤도 지금보다 많이 감소를 하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또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아니라 방코르 시스템을 채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 수 있고 이 마지막 부분 제가 얘기했던 지금 블루칼라직과 임금 상승, 기업 이윤 감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래서 이 내러티브는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또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달러가 결국에는 기축통화가 됐기 때문에 뭐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이제 재밌는 가정이죠. 어쨌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는데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달러 기축통화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오로지 뭐 혜택만을 받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 욕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미국이 잃은 것도 많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뭐 한쪽만 좋은 일은 없죠.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고 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미국도 하나를 얻음으로써 생기는 또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기축통화라는 거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기축통화 하겠다라고 해서 기축통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력한 군사력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강력한 해군력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라는 거는 전 세계 무역에서 쓰는 화폐라는 건데, 그러면 이 무역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무역이 이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간에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역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나 어려워지면 이렇게 활발하게 무역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한 해군을 앞세워서 전 세계 자유무역을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경찰, 월드 폴리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때 생긴 개념이죠.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주요 거점에 해군 기지들을 설치를 해놓고 뭐 해적이 약탈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하면서 이 상선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제 미국이 보호를 해줬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역사상 지금처럼 안전하게 이렇게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옛날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약탈 당한 것도 뭐 부지기수였고 아무튼 요즘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다닌 적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고 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 이상의 국방비를 써야 됐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미국이 결국에는 제조업을 버리고 이 제조업을 나머지 국가들한테 이 무역 파트너들한테 고루고루 배분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혜택을 얻은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일본 있고 그다음에 독일, 한국, 대만, 중국 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눈부시게 발전을 했냐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뭐 한강의 기적이다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워낙 근면성실하다 뭐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 세계 정세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계 정세가 이제 글로벌화의 혜택을 받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생산을 독점을 하면서 스페셜라이제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특화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무역 수지가 급속도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화를 벌어들여서 또 재투자도 하고 또 그 국가가 발전하는 그런 모델이 이제 한국인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조업을 버리고 결국에는 아웃소싱이 되면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데 이제 중산층이 우선 박살나기 시작하죠. 아까 말했던 이제 블루칼라직들이 결국에는 다 실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금융업과 소비로 이제 물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최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있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되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또 인종 갈등부터 해서 엄청난 갈등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거는 이제 명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1950년대는 또 이제 이 유로 달러 시스템이 처음 세동을 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달러 관련 영상에 참조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1950년대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계 패권이 바뀌고 이제 질서가 재확립되기 시작합니다. 각종 뭐 국제 기구들도 창설이 되고 이제 경제 시스템도 바뀌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곧바로 냉전에 돌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달러를 유럽과 일본에 특히 이제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밖에서 유럽과 일본 특히 이제 유럽에서 많이 이게 거래가 일어나면서 유로 달러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요. 그게 이제 미국 밖에서 거래되는 달러의 시스템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유로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50년대부터 생긴 거고 특히 이 기간에 일본과 독일의 성장이 눈부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탄탄했고,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고, 근데 이제 미국의 자본이 투입이 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파괴됐던 이 국가를 이제 재건을 하고, 거기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가져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무역 흑자는 이제 미국이란 말이죠. 상대가, 이 무역 파트너가. 그래서 이제 미국은 반대로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삐그덕삐덕 거리는 게 결국에는 이게 1차 브레튼 우즈 체제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왜 그런지 좀 살펴보면 일단은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쌓이고 있는 데다가 1960년대에 또 정책적으로 어마어마한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회보장 정책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위대한 사회라는 이제 LBJ 린든 존슨 대통령 때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또, 베트남 전쟁에 또 휘말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라는 거는 항상 적자가 무지무지하게 쌓이게 됩니다. 끝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사회보장 정책까지 추가가 되니까 미국이 이제 막대한 부채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재정이 안 좋아지고 무역 적자는 계속 쌓이고 이러니까 미국의 상환 능력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인데 무역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내가 이거를 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저렇게 빚이 많고 이러면 과연 이거를 다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건데요. 이 당시에 금 시세가 이제 아운스당 35달러, 이제 아운스는 한 찾아보니까 한 28g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35달러에다가 미국 전체 금 보유량을 곱해도 이 무역 파트너에게 진 빚보다 더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과 뭐 독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진 빚 갚으세요라고 한꺼번에 몰려오면 미국은 상환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격차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던 적도 있으니까 미국은 얘네들이 돈 달라고 하면 절대 돈을 주지 못하는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좀, 친숙할 거예요. 이게 바로 뱅크런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최근에 있었던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그니처 뱅크나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애들이 다 뱅크런이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망한 건데, 국가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적자가 쌓이게 되면서 보유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결국에는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자, 미국은 선택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 달러 가치를 낮춰서 금을 돌려주던지, 그러면 적자가 더 쌓이겠죠. 아니면 파산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미국의 선택은 파산을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1950년대부터 이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승자와 패자가 생기게 되고, 미국의 파산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나와서 금연동을 이제 일방적으로 파기를 시켜버리고 이제 페트로달러, 명목 화폐 시대를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가진 의견은 일단은 이 페트로달러라는 거는 어떤 흐름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단순히 닉슨 대통령이 오늘부터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나온 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선언이 나옴으로 해서 금연동은 파기가 됐고 다시 이제 명목화폐,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돈 찍어낸다라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2차 브레튼 우즈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을 버리고 페트로달러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페트로달러라는 거는 오일 달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원유를 이제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뭐 사우디와 뭐 미국의 뭐 밀약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달러가 이미 50년대부터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쓰이고 있었고, 그 쓰임이 넓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트워크가 점점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을 버리고 명목화폐, 달러 중심의 명목화폐 시대로 가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달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1차 브레튼 우즈 금 연동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달러 역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